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서의 풍경 있는 숲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피천득 선생님에 대해서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금화 피천득 선생님은 1910년 태어나서 2007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는 수필가이자 시인, 영문학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강의를 하셨고요. 신동아의 서정소곡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간결하고 섬세한 문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정을 순수하고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을 많이 창작하셨습니다. 한국의 서정적 수필을 대표할 만큼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섬세한 문장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수필은요, 바로 피천득 선생님이 쓴 수필이라는 수필입니다. 수필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수필의 본질과 특성을 다양하고 개성 있는 대상을 통해 함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필은 경수필에 속하고요. 경수필은 중수필과 달리 문장의 흐름이 가볍고 몽테뉴적인 수필입니다. 개인적, 주관적 표현, 그리고 내가 잘 드러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글의 성격은 비평적, 주관적, 비유적입니다. 수필의 제재는 바로 수필이고요. 주제는 수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필의 특징은 첫 번째로 대상에 대한 비유가 독창적이고 기발합니다.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정서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섬세하면서도 단정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필은 수필의 특징을 함축적 비유를 통해 나타낸 수필로 쓴 수필론으로 병렬적인 구성에 따라 표현했습니다. 그럼 수필의 전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버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난이다, 학이다,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평탄한 길이다, 가로수 늘어진 페이버먼트다. 자, 이렇게 수필을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서 더욱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표현해내는 게 은유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전문에는 은유법이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36살 중년의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는 36살이면 중년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했지만 현재는 중년이라고 하면 50을 넘긴 나이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년을 넘긴 중년의 문학이다 라고 수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필은 흥미를 주지만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필을 읽고 기분이 나빠지거나 흥분을 하거나 또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좋은 수필이라고 볼 수 없죠. 또 따뜻하고 감동이 있고 또한 사람 살아가는 정감이 느껴지는 글이 좋은 수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온아오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필의 색깔이 황홀찬란하거나 검은색이거나 또는 빨강색, 파랑색, 흰색, 검정이 아니라 오나오미하고 비둘기빛 또는 진주빛으로 수필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필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않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경험, 자연관찰 또는 인간성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그 제재를 잘 이끌어내는 것은 작가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막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는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차의 맛보다는 향으로 차의 맛을 느끼고 하죠. 바로 이런 것처럼 피천득 선생님은 문학에서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면 좋은 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플로니어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과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설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식에 맞게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도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수필은 내가 주인공이며 내가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은 지극히 독백적이고 지극히 자기 고백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필은 옆에서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주듯 친밀감이 느껴지는 문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고부라져 있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한 조각 연꽃잎을 고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문양이 아니라 약간의 파격적인 문양, 모양, 이것이 바로 수필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필에서는 소설처럼 그렇게 극적인 요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소설과 같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극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휘황찬란하거나 너무 번쩍거림 그런 모양보다는 온화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약간의 꼬부라진 파격, 이게 바로 수필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다가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지 1까지도 숫제, 초조와 번잡에 다 주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다가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아서 글을 쓰지 못한다라고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필에서는요, 병렬적인 구성 방식에 따라 표현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수필의 우아함, 청자 연적에 비유하고 있고요. 청춘의 글은 아니고 단순한 글이다 해서 수필은 단순한 문학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를 주지만 그 안에는 향기와 여운이 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수필의 내용과 수필의 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필의 빛깔은 미소를 띠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온아오미한 수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가 하면서도 산뜻한 문학이다라고 수필의 또 산뜻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소재를 가지고 살려내지 못하면 이렇게 무미한 문학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제재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균형 속의 파격, 덕수궁 박물관의 연적을 수필에 비유를 하면서 바른 자세로 쓰는 수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수필을 쓰지 못한 본인을 나타내면서 수필을 쓰는 자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형식, 수필을 쓰는 마음가짐, 수필 문학에 대한 이론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은 수필을 쓰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자신의 생활 때문이라고 반성하며 고백적인 목소리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설명으로 흐르기 쉬운 주제의 글이죠. 그런데 이렇듯 오나오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천득 수필의 특징입니다. 선생은 자신이 말한 수필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설명으로 흐르기 쉬운 주제의 글을 이렇듯 온아오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천득 선생님의 특징입니다. 피천득 선생은 자신이 말한 수필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의 사람들은 피천득 하면 인연을 최고의 수필로 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필의 황홀감을 느끼게 만드는 작품은 바로 수필입니다. 요즘 수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포토 에세이, 서사 에세이, 단수필, 장수필 등등 다양한 수필들이 쓰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필을 능가하는 수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필 작법서도 이렇게 잘 정리한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작품이 국어 교과서에 많이 실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2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수필의 갈래와 수필의 종류 그리고 수필의 다양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